그러면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쓰레기가 어디로 갔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녹색연합 활동가 배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청하시는 날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쓰레기가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 쓰레기가 뭐예요? 뭘까요? 버리는 거 다 쓰레기일까요? 아니면 쓸모를 다한 건 다 쓰레기인가요? 지금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쓰레기 이미지가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떠올려 보시고 쓰레기 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지 떠올려 보시고 오늘 5개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나가실 때는 그 쓰레기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녹색연합에서 올해 쓰레기 탐사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어요.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에 대해서 도대체 재활용은 되는 건지, 언젠가 뉴스에서 봤는데 내가 버린 비닐이 어느 바다의 고래 뱃속에 다 가득 차 있더라. 그거 진짜 내가 버린 비닐이 그쪽으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일회용 컵 열심히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했는데 재활용 하나도 안 된다는 기사를 봤어요. 화가 나죠. 그런 것들이 궁금한 사람들이 모여서 쓰레기 탐사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쓰레기는 아무 데도 안 갔다. 어디도 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지는 제 이야기가 끝나면 아마 아실 거예요. 쓰레기는 보통 이런 과정으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물건이 만들어지고 소비되고 이런 거를 빼고 처리된다라고 했을 때는 배출이 되죠. 여러분들 분리수거하시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죠. 배출이 되고 그다음에 수거가 되고 그게 어디론가 이동해서 가는 곳이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타는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가고요. 재활용되는 쓰레기, 재활용품 쓰레기는 재활용 선별장으로 갑니다. 선별장으로 갔다가 다시 재활용하는 업체로 또 가죠. 처리장으로. 그리고 매립지에 갑니다. 먼저 저희가 3가지 장소로 여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장소 자원회수시설이에요.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인데 타는 쓰레기들 다 여기로 갑니다. 서울에서 버려지는 것들.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질문하시는데 굉장히 시끄럽죠. 이 소리를 제가 줄이지 않을게요. 한번 느껴보세요. 주기적으로 실험 중에서는 샘플링 해가지고 영양을 측정해서 적극적으로 통제를 강남 쓰레기가 강화한 거죠. 네, 크레인으로 쓰레기를 집어 올려서 위에서 떨어뜨렸어요. 지금 저 밑에 아까 보신 그 작은 알갱이들, 지금 보니까 작은 알갱이들이지만 저게 여러분들이 버리는 그 종량제 봉투들이에요. 하루에 여기는 강남 자원회수시설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하루에 900톤의 타는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있어요. 900톤 감이 오시나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작업은 종량제 봉투에 담겨있는 쓰레기들을 잘 섞기 위해서 섞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파봉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유진이 쓰레기 투입하시고 이쪽으로 좀 빼주실래요? 네. 저 화면 보시면 1번이요. 네, 지금 저 소각로에다가 쓰레기를 투하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쓰레기가 들어가는 거. 네, 저렇게 투하를 하면 그 밑에 있는 용광로에서 쓰레기가 타는 거예요. 이곳들은 이 서울에 4곳의 자원회수 시설이 있는데 이곳들은
현장에 가실 수 있어요. 방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하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군데 본인이 어디 사시는지를 보시고 내가 버린 종량제 쓰레기는 여기서 처리되는구나 한번 보시고요. 금천구 구로구에는 자원회수 시설이 없어요. 이곳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그래서 중간 집화장에 가서 짜부짜부 압축을 해서 그대로 매립지로 갑니다. 별도의 타는 과정이 없이. 그러면 우리가 종량제 봉투, 금천구에 사는 제가 종량제 봉투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렸으면 그것들은 다 짜부짜부 돼서 재활용되지 않고 바로 매립지로 가는 거죠. 썩지 않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왜 자원회수 시설이라고 하냐? 거기서 소각로에서 태워진 그런 쓰레기들을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태울 때 다이옥신이나 이런 유해 물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토양으로 침출되면 토양 오염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 방지하고 이 시설에서 특별 방지하고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다시 주변으로 환원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원회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제어 시스템이 되어 있고 굴뚝으로 나오는 다이옥신이나 이런 물질들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진짜로 안전할지는 일단은 의심이 좀 되는 거죠. 어쨌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타지 않는 쓰레기들이 소각로에 들어온다는 게 문제겠죠. 종량제 봉투에 우리가 버릴 때 그냥 무심코 버린 숟가락, 캔 이런 것들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문제냐? 에너지 효율로 보면은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타지 않는 쓰레기들이 있고, 다 태우고 남은 어떤 쓰레기를 태우고 그 재가 남겠죠. 가라앉는 재가, 바닥재가 있을 거고, 태웠을 때 위로 날아가는 재가 있을 거예요. 비산재. 이런 것들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모아서 비산재대로 모아서 바닥재대로 모아서 별도의 매립지에 다시 매립을 해야 돼요. 네, 넘어갈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 재선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봉투를 찢어서 여기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든 하루에 900톤의 쓰레기를 다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타지 않는 쓰레기들, 비산재, 바닥재 이런 것들 계속 남아서 어디론가 또 간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여행지는 재활용 선별장인데요. 재활용되는 쓰레기들은 결국에는 사람 손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네, 영상을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지금 트럭이 하루에 몇 대씩 와서 실어 나르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실어 나르고, 다시 잠깐만요. 네, 이렇게 실어 나르는 것들을 여기다 쏟아내면 요 크레인이 아까 말씀드린 얘도 파봉 잘 선별할 수 있게 찢어내는 작업을 저기서 합니다. 그러면 컨베이어를 타고 지금 쭉 쓰레기들이 이동하고 있어요. 여기서 쭉 여기서도 올라가고요. 여기서 이제 선별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구간에 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기계가 100%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바람이 비중 발리스틱이라고 해서 바람이 푹푹푹푹 쏘면서 특정한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이에요. 분류된 재활용품 쓰레기들이 지금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가는데 사람 손이 기다리고 있고, 여기 보시면 종이, 스티로폼, 페트, 캔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죠. 플라스틱 아까 보셨던 바람으로 축축축축 한 다음에 분류가 되는 것들에서는 적외선, 근적외선이라는 광선을 쏴서 PET인지 PP인지 PS인지 P인지를 구분을 한대요.
그게 자동으로 되는 기계가 있는데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 된 다음에 남은 컨베이어 벨트로 남은 아이들이 오면은 그걸 또 사람이 일일이 분류를 해야 되고요. 그 전에 뭐 캔이나 이런 것들은 자석으로 딱 당기고 무거운 유리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런 과정이 지금 여기는 강남 재활용 선별센터인데 여기서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방문을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활용이 분류가 다 되면 캔대로 유리대로 PET, PP대로 재활용 분류가 되면 끝이 아니라 이것들을 재활용 업체에서 가지고 갑니다. 사가거나 네. 그러면 거기서 다른 그것들을 뭐 업사이클링을 할 건지 아니면 고형 원료로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그 업체에서 다시 재활용을 하는 거죠. 여기는 선별만 하는 곳이에요. 최종 단계는 아닙니다. 강북 재활용 선별센터는 하루에 45톤 청소차가 7, 80대가 계속 들어온대요.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버리는 재활용, 강북 지역에서 버리는 재활용품들은 이쪽으로 와서 처리가 되는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100분 정도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강북이 아닌 다른 재활용 선별장을 갔어요. 서울에 15개가 있는데 그중에 강북 재활용 선별장만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굉장히 큰 규모의 아까 보셨던 최첨단 설비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나머지 14개의 시설엔 그런 자동화 기계가 없는 곳도 있고요. 전적으로 수선별 노동자분들께서 직접 일일이 구분을 하시는 거죠. 기계가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14군데는 전부 위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한 군데를 더 갔는데 그곳은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50톤의 재활용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노동자분들 20명밖에 안 계세요. 강북에 100분이 계신데 이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나겠죠, 업무가. 그래서 재활용률이 50%밖에 안 된대요. 왜 그렇게 재활용이 안 되는지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인프라나 제도나 이런 것들로 갖춰져야 우리가 버리는 것들이 정말 제대로 재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문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고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물질 묻은 거 또는 예를 들면 다이소에서 산 포크가 있다고 해봐요. 포크 부분은 쇠고 밑에는 플라스틱이죠. 이런 거 재활용 될까요? 혼합 재질이면 재활용이 거의 어려워요. 어디로 가요? 매립지로 가겠죠. 재질이 단일화가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지점인 거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소각로나 소각장이나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면은 쓰레기가 다시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까 강북 재활용 선별센터에서는 다 분류하고 남은 더 이상 이건 재활용이 안 되겠다, 분류가 안 되겠다고 하는 쓰레기가 24% 하루에 24% 정도 잔재 쓰레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위탁 시설은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그만큼 양이 많다는 거죠. 재활용, 우리가 재활용하면 되니까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100점짜리 정답이 아닐지도 몰라요. 네, 재활용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결국에는 재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따 말씀해 주시겠지만 아예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게 더 좋겠죠. 마지막 여행지입니다. 매립지. 영상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수도권 매립지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곳은 1매립지라고 해서 다 이제 매립이 끝났어요. 이 부분을 골프장으로 조성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 한 단하고 두 단 사이에 보면 여기 지금 길이 하나 얇게 보이시잖아요. 이 길이 지금 이격 구간이에요. 네, 여기가 이격 구간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요만큼 쓰레기를 매립을 해요. 땅에다가 매립을 하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요. 그리고 5, 6m 정도 이격 구간을 두고 또 쓰레기를 쌓고 또 흙을 덮고 또 이격 구간을 두고 또 쓰레기를 쌓고 이거를 지금 이만큼을 한 거죠. 난지도가 매립이 다 만적을 하고 나서 하늘공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인천 쪽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다가 매립을 다 완료한 상태고 지금 요 옆쪽에 여기에 제2 매립지에 매립을 계속 하고 있어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특별시와 인천의 일부, 경기 일부의 쓰레기가 다 매립되는 곳이에요. 생활 폐기물뿐만 아니라 건설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도 들어오는데 건설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그냥 매립하거나 그냥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유해한 지정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상 지정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는 유해한 쓰레기들은 여기에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이나 건설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서울시에서 버리는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곳은 어디에 있다고요? 인천에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800대와 900대의 차량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소음과 먼지와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어요. 그런 문제들이 쓰레기 이동과 이런 처리에 같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 쓰레기들은 플라스틱, 비닐 이런 유해한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분해가 안 돼요. 얘네들이 매립지에 와서 토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감으로는 알고 있죠. 네.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도 있고 다시 저희 인간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배출되고 수거되고 운반되고 처리되고 이런 과정들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우리 삶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저희가 탐사대원들 여기 몇 분 오셨는데 조사하면서 되게 답답했던 게 배출물이죠. 수거하시는 분들 그 내용밖에 모르시고 공무원들 운반하시는 분들 운반하는 내용밖에 모르시고 처리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답답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배출하는 것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배출이 내가 이걸 배출하면 얘가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로 가겠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소각되는 쓰레기가 가야 되는 곳에 소각되지 않는 쓰레기가 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재활용해야 되는 쓰레기들이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가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인식을 해야 되고 네, 짧게 뭐 말씀드리면 탐사대원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내가 버린 쓰레기가 집 밖에 그냥 던져서 내 앞에서만 죄송해요. 내 앞에서만 사라지면 되는 게 아니라 끝이 아니라 그 다음 과정들이 계속 있구나. 그리고 밤에 수거하는 것도 지금 계속 사고가 나고 있잖아요.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 노동자분들 사고 나고 있는데 왜 쓰레기를 밤에 수거해야 되냐? 낮에 하자. 그래서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보이지 않는 쓰레기를 보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들 결국 사라지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결론이 이런 뜻인 거죠. 쓰레기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지금 여기도 있고 우리 사이사이에도 있죠. 쓰레기를 안 만드는 게 답이겠다라는 결론을 탐사대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아시겠죠? 처음에 떠올리셨던 그 쓰레기라는 이미지가 네, 지금 어떻게 바뀌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쓰레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특별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대표님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네, 저기 계시네요. 출판사 플레이타임에서 후원을 해주신 책인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나와 같이 있는 존재로 대상으로 다시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쓰레기는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고 주변부로 계속 밀려나죠. 보이지 않는 곳, 지하, 도시, 외곽 이쪽으로 밀려나는 이 쓰레기들을 다시 우리 삶의 일상의 정 가운데로 배치를 해놓고 이제 직면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이야기들 어떻게 이 쓰레기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지 또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바다의 이야기는 저에 이어서 이제
양쿠라 예술가님이 해주실 거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극지까지, 남극까지 어떻게 갔는지는 김준태 과학자님께서 이어서 해주실 거니까요. 그리고 파트 2에서 러시와 더피커의 이야기까지, 네, 오늘 나머지 가이드분들에게 그 영향이나 앞으로 대안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이야기를 넘기고 저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